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 그 강의는 2차 1과목 3시간, 그리고 2차 2과목 3시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할 때는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이거 우즈도 그랬죠. PGA 투어 3번 우승하면서 기자가 질문했죠. 평소에 연습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타이거 우즈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통 사람들은 이 세컨드 샷 할 때, 두 번째 샷을 할 때 온 그린 한 30m 정도 이렇게 지름되는데 온 그린 근처에 붙이는 걸 목표로 두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홀컵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고 홀컵에 넣는 걸 하다 보니까 이 온 그린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죠. 그리고 홀컵의 좌측이냐 우측이냐 가지고 목표를 명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경물취지, 정약용의 경물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2차 1과목과 2과목은 공부하는 목표가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2차 1과목은 10개의 카테고리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할 것인지를 목표를 정하는 작업을 한번 내년 2월달까지는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의 이해 부분은 시험 점수가 15점 나오는 게 유력하죠. 이거는 거의 나올 수밖에 없어요. 15점. 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특성을 쓰라. 농작물 보험의 뭐 특성을 쓰라 해서 5가지를 쓰라. 5점, 5점 해서 3문제가 유력합니다. 항상 그렇게 출제가 되어 왔고 이번 2025년도 11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유력합니다.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암기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한 60% 정도만 맞추자라고 해서 시간 투자를 자기 나름대로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꼭 나오는 게 이거죠. 오늘 공부할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은 하나 찍어주세요 하는데 이건 찍지 마세요. 다 공부하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평년 수확량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5년 동안에 그 평균을 구하는데 이게 과수 다르고 차 품목 다르고 적과점 품목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렵냐 하면 조금은 복잡합니다. 어렵진 않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출 문제만 딱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15점이 틀리면 빵점이고 맞으면 15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강의할 이 부분은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 오늘은 꼭 알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몇 품목도 다르고. 근데 기준은 과수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과수에서 정확하게 평년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지 하는 그 공식도 뭐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암기 이전에 정확한 이해를 해서 하면 어렵지가 않다. 지금부터 공부 방법은 다른 자격증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자격증은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정도의 실력이 돼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15점을 반드시 요거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기준가격과 수확가격도 그닥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요 부분도 정리해서 15점. 요거는 나올 확률이 한 70% 정도. 이거는 거의 뭐 99%죠. 그래서 요거는 70% 이상이기 때문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기준가격과 수확가격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 보험료는 크게 가축에서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에서 어떻게 구한다. 이것도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확실하게 나오는 거는 별표인 거는 거의 확실하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시기, 종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암기할 게 많죠. 그래서 내가 이 작물은 하나 틀리더라도 1점이니까 시기를 쓰라고 하는 게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이것도 내가 목표를 어느 정도 반만 알아면 맞추겠다. 아니면 난 자신 있어. 해서 자기 나름대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인수 제한도 이게 품목별로 인수 제한을 쓰라는 문제가 15점짜리는 보통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인수 제한이 몇 개 안 돼요. 품목마다 딱 해서 노트에 정리하고 카카오톡 녹음해서 다 계속 다니면서 공부해서 이것도 거의 한 80%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럼 가축
가축은 분야가 2차 2과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축과 4대 시설도 15점이 각각 100점 된단 말이죠. 이 부분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2과목하고 공통되는 게 뭐냐, 농작물에 있어서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하는 것이 2차 2과목의 과제라면 2차 1과목에서는 그냥 다 조건을 주어져요. 2차 2과목에서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지, 수확량을 표본 구간을 정해서 그걸 내가 직접 계산해 내야 되지만 이거는 주어진단 말이죠. 피해율이 몇 프로고 뭐일 때 간단하게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2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면 요거는 어렵지 않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15점짜리가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은 적과점 품목 다르고 과수가 다르다 보니, 그리고 3% 5%형 10% 15%형 어떻게 가입하지 하는, 그거는 나오기만 하면 박스 치고 동그라미, 그거는 완전히 내 걸 만들어야 15점 확보가 가능하다. 관련 용어는 1과목과 2과목의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7, 80%는 대부분 다 맞추는 것 같아요.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실제 결과주수가 뭐지, 꽂는 분화기는 뭐지 하는 가로넣기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면 1과목은 통상적으로 제가 보니까 올해 아깝게 2024년도 실필시험 떨어진 사람 보니까 1과목은 보통 한 7, 80점 받았더라고요. 2과목이 이제 한 50점 이렇게 대부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불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합격자가 좀 많이 배출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차 1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2월달까지는 내가 요 점수에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평년 수확량 15점 딱딱 적으세요. 그래서 내가 계략적으로 한 7, 80점 정도, 그죠? 한 80점 정도에 맞춰야 실수를 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더라도 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계략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재는 일단은 101페이지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74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적과점 종합위원보다 평년 수확량의 기본은 과수입니다. 과수. 그래서 지금 과수부터 먼저 하고 응용할 수 있는 게 적과점 벼, 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101페이지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몇 년 동안의 통계죠? 예? 5년이면 5년. 5년 동안에 어떻게 평년 수확량이 결정되는지, 2차 2과목에서는 평년 수확량이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다른 문제를 푸는 거지만 이거는 평년 수확량 기본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죠? 중요하죠? 그러면 이 용어를 우리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저런 용어가 있는데 저걸 갖다가 완전히 내가 이해하고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되면 나머지는 이제 좀 룰이니까 기본적으로 제한사항만 몇 가지만 외우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고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정복을 하자. 그럼 평년 수확량 기본이 뭔데?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A라고 하는 숫자가 과거 5년간 수확량, 쓰라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해를 하면 문제 주어지면 아 이거 5년이구나. 그러면 5년간 수확량인데 Y가 뭐냐? year잖아요. 그죠? 그 가입한 횟수의 횟수. 5년 동안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 2025년도에 가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5년 동안에 가입을 안 했고 안 했고 했단 말이죠. 그럼 몇 년을 가입했습니까? 몇 년을 가입했죠? 3년이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가입 안 한 거는 끄면 돼. 왜? 가입 안 했으니까 통계를 구할 수가 없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A에 대해서는 A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어로 외우기 좋게 small이라고 하죠. small 해서 A로 해서 small.
스몰은 우리 집이다. 우리 집에 지금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집. 그러면 우리 집 말고 이 지역의 수확량을 갖다 우리 뭐라 그러죠? 표준 수확량이에요. 정부에서 정하는 거죠. 요 지역은 환경이 비슷하니까 이거 갖다가 표준 수확량이에요.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을 이제 크니까 빅이라고 하죠. 빅. A는 그냥 나와야 돼요. 우리 집 스몰. 그 다음에 그 지역은 뭐라고요? 빅. 그 다음에 Y는 year. 몇 년 가입했느냐. 그 다음 C는 초이스. 초이스니까 2025년도 가입하면 그 당해 연도 가입하는 해를 초이스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는 초이스다. C는 초이스다 해서 해버리면 이 용어는 이제 쉽게 와닿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 빅, 그 지역, 그 다음에 초이스, E는 year.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평년 수확량을 구할 거냐. 5년이니까 그러면 우리 집은 줄을 꺼버렸다면 아닌 거는 그럼 5년 중에 3년은 이미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는 과거 평균 수확량이다. 과거의 평균 수확량인데 어떻다? 5년 중에 3년을 가입하면 3년에 대한 평균이잖아. 아, 그럼 5년 중에 3년은 했고 그 다음에 2년은 어떻게 할래?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2년은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형님 빅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요것에 대해서 5년 중에 5년을 가입했는데 5년 중에 3년을 가입했다. 이거. 그죠? 그 시기 그대로 이걸 그대로 쓸 필요는 없단 말이죠. 시험 문제 나오면 B-A 곱하기 바로 5분의 1을 해야지. 이 같은 경우. 가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가입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조상값을 해서 적용하면 될 거고 A에 대해서는 5분의 3에 대해서 적용을 한 거고 나머지 5분의 2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공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바로 5분의 2단 말이죠.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1 마이너스 5분의 3 하는 거나 1 마이너스 5분의 3은 뭐죠? 1 마이너스 5분의 3은 5분의 2잖아. 바로 이렇게 하세요. 시간도 줄고 틀리지 않다면. 아, 미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보정을 해주자. 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고 이 전체에 대해서 5년 동안의 표준 수확량 B분의 초이스 올해의 표준 수확량 올해 5년 동안 표준 수확량이 만 킬로였으면 이게 C는 올해는 8,000킬로였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평년 구한 공식에 그러면 제한사항은 없을까 했을 때 제한사항은 이게 무사고일 때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많을 확률이 높습니까? 적을 확률이 높습니까? 수확량 그때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많다는 사람 생각나. 적다는 사람 그건 뭐예요? 중간에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올해 사고가 없었다. 그래서 사고 접수를 안 했어. 그 농가가. 그러면 이 농가는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많을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 확률이 높을까요? 많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걸 뭔가 계산해 줄 때, 아, 평년 수확량이 많다는 건 뭐죠? 몸값이 높다는 건 평년 수확량이 많으면 같은 우리가 A라는 농지가 있고 B라는 농지가 졸졸이 있단 말이죠. 사과 농사를 지어. 근데 A, B는 평년 수확량은 달라. 근데 같은 거는 표준 수확량 같겠죠. 그 지역이니까. 우리 옆집에 똑같은 평수고 똑같은 면적이라면 평년 수확량은 다르지만 표준 수확량 같다는 거죠. 왜냐? 여기는 멧돼지 습격이 있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농가는 평년 수확량이 줄어들어요. 보험금을 받고 하면. 근데 사고가 없었다면, 그죠? 사고가 없었다면 그 농가는 평년 수확량이 높아져. 몸값이 높다는 것은 그때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인 농지하고 평년 수확량이 5,000이다 했을 때 사고가 났단 말이죠. 싹 휩쓸려 갔을 때
보험금 어디가 많이 받습니까? 10,000kg의 평년 수확량이 높은 곳이 당연히 보험가입 금액을 많이 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몸값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평년 수확량을 쉬운 말로 몸값이라고 하자. 몸값. 몸값이 높아지니까 그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NH손보에서도 그럼 얼마 정도의 한도를 정해주지? 사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지? 사고가 없을 때는 110%를 해주자. 그 이해를 해야 될 부분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무사고일 때 수확량 조사 시행하지 않잖아요. 사고가 없으면 안 갑니다. 그럴 때 표준 수확량의 110%, 1.1배, 또 평년 수확량의 1.1배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사고라고 시험 문제 딱 나오면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이 큰 거 동그라미 치고 곱하기 1.1 딱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은 완전히 문제 푸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무사고가 한 4년 동안 계속되면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게 130% 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7회 시험 할 때는 이게 150%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조금 한도를 축소했어. 그래서 한도는 1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룰이기 때문에 알아두자. 무사고가 계속됐을 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옛날에 있었습니다. 사과밭을 갖다가 임대해서 야산에다가 해놓고 한 보험료는 정부에서 80% 보조해 주니까 계속 가입해 있다가 탁 터져버리면 몸값이 150%가 올라갔을 때 탁 사고 나버리면 한꺼번에 보험금 받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죠? 물론 농민들이 과수원을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게 주력이지만 그럴 경우에 모랄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룰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130% 한도를 하자. 그래서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딱 나오면 평년 수확량이 이번에 평년 수확량 보험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이 이 지역의 표준 수확량이 10,000kg다 했을 때 10,000kg에서 평년 수확량 구하니까 15,000이 나왔다. 평년 수확량 구하는데 이 지역의 표준 수확량이 2025년도 표준 수확량이 10,000kg다. 근데 평년 수확량 계산을 했어. A 플러스 B 마이너스 했는데 15,000kg 나왔다면 어떻게 적용하라고요? 얼마를 적용해야 됩니까? 예? 얼마요? 그렇죠. 13,000kg. 13,000kg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이 2025년 가입하려니까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은 다 다른 데는 표준 수확량을 10,000kg를 적용하는데 우리 집은 사고도 없어가지고 아주 농사가 잘 돼서 피해가 없었어. 그래서 몸값이 계속 올라갔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5,000kg 나왔어. 그래도 한도는 얼마를 한다? 13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000kg 한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다 이거죠. 13,000kg 넘어주더라도 15,000kg가 되더라도 15,000kg를 다 적용하는 품목이 딱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면 그 유의해야 되겠죠. 그 군대에서 포복 혹시 포복 해보셨죠? 그죠? 포복. 그래서 포복이 좀 이게 힘든 것 중에 하나죠. 낮은 포복 이렇게 막 하고 하면 포복이 힘듭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포복할 때 밤도 없습니다. 밤에 불러가지고 하는 게 돼요. 그래서 밤이 없다를 우리는 무밤이라고 해요. 없을 무자. 포복은 밤이 없습니다. 아주 불러가지고 간부들이 막 이렇게 시킨단 말이죠.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힘들죠? 그래서 포복, 밤이 없는 무감, 네 품목은 130%를 초과하도록 고생했기 때문에 다 인정해주는 품목, 네 품목입니다. 포가 뭐죠? 포도, 그 다음 복숭아, 무화과, 밤. 딱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130%를 초과하도록 고생했기 때문에 포복
밤이 없는 무감 네 품목은 이렇게 딱 메모를 해놓고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계속 해나가고 반복해서 완전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포복 무감 품목은 130분을 초과하더라도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여기서 평균 수확을 계산해 보니까 1500kg가 나왔다. 이게 무화과였다 하면 평균 수확량은 15,000kg. 근데 자두였다. 자두 같은 경우에는 13,000kg를 그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의 130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30%인 13,000으로 답안지에 써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보이죠. 그 다음 대추. 대추는 보통 크기가 요만하죠. 그죠? 대추는 우리가 엄지손가락 요 정도 한데, 특히 보면 대추의 그 제일 큰 데가 원래 중국에 가면 사과 대추라서 사과만 해요. 사과는 이만해. 대추가 되게 맛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명품은 중국에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사과 대추가 유명합니다. 그걸 2년 전부터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도 사과 대추에 대해서 오케이 인정해 줄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사과 대추가 우박이나 태풍 같은 거 오면 보통 토종 재래종의 대추하고 사과 대추가 어디가 더 피해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과 대추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 대추는 대추지만 사과 대추는 대추를 보지 않아요. 품목은 같지만 달리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사과 대추는 워낙 농가를 위해서 가입은 시켜주지만 제한을 좀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가입 첫 해 0회 한 번도 가입할 거 없고, 처음 가입할 때는 70% 모든 기준은 표준 수확량, 처음 가입하니까 표준 수확량의 70%를 적용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 가입할 때는 80%, 세 번째 갈 때는 90%를 한도를 적용합니다. 0에 1에 2에 사과대추. 그래 시험 문제에 사과대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입 첫 해는 표준 수확량의 70%. 왜? 평균 수확량 없잖아요. 거지게 표준 수확량밖에 없잖아요. 가입 첫 해니까. 그것에 70% 한도를 주더라. 왜? 손해율이 높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복분자와 오디. 복분자와 오디. 오늘 2차 2과목에서 공부하겠지만 복분자와 오디. 이 복분자와 오디는 계산 공식이 B와 C. 지금 이제 요렇게 했죠. 요렇게 한 것에 5년 동안의 표준 수확, 평균 표준 수확량의 가입 연도의 표준 수확량이 하는데, 이 오디와 복분자는 매년 표준 수확량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의미는 이거는 B분의 C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그렇잖아요. 5년 동안에 계속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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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하면 평균이 얼마입니까? 5잖아요. 올해도 5. 그러니까 B분의 C가 1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식하고 동일하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 공식과 그 다음에 OD 복분자의 경우는 동일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기억이 안 나면 OD 복분자가 혹시 나오게 되면 이 공식을 그대로 써도 된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이것이 맞는지 한번 풀어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해보면 딱 이 공식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제가 언뜻 해봤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이게 뭐냐? A 곱하기 5분의 Y. 쉽죠? A 농지에 대해서는 과거 평균 수확량에 대해서는 5분의 3년 3년 하고, B에 대해서는 1-5분의 Y. 1-5분의 Y. 이 공식이 이거와 동일하더라 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문제가 될 게 없다. 근데 혹시 아주 쉽게 복분자와 오디에 대해서도 나온다면 용어가 약간 다르죠. A는 과거 평균 수확량인데 이는
결과모지입니다. 이 복분자는 힘이 넘칩니다. 힘이 넘치기 때문에 복분자라고 하는 이 성향은 힘이 넘치면 결과모지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결과모지고 이게 뭐죠? 이게 결과모지라면 이건 뭡니까? 결과지입니다. 결과지. 이 결과지가 1년이 지나면 또 나옵니다. 그때는 이게 뭐가 되죠? 결과모지가 돼요. 이게 결과지가 되고. 그래서 수령이 20년, 30년 되면 가지를 엄청 먹습니다. 그 가지마다 다 이게 과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결과모지로 평가하는구나. 예. 그리고 오디도 결과모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는 과거 결과모지수의 평균을 하고 똑같은 말이죠. B는 표준 결과모지라고 합니다. 결과모지. 복분자는 이게 하도 힘이 넘치니까 결과지가 아닌 결과모지로 평가하고 그 용어를 결과모지라고 하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암기해야 될 게 포기당 2년, 4년 어릴 때는 포기당 결과모지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그 다음에 5년부터 11년까지는 4개입니다. 요 보면 12년이 넘어가면 취급을 안 해줍니다. 너무 늙었다고. 그죠? 그래서 복분자는 유일하게 과수 중에서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12년 내부터 갈아엎어 버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5점짜리 나왔죠. 경작불능보험금이 있는 경작불능보험금이 있는 것은 뭐라고요? 복분자다.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은 논작물이나 밭작물 다 있어요. 그죠? 경작불능 갈아엎어에 65% 피해율 입었다 싶으면 갈아엎고서 다른 품목으로 갈아타는데 과수는 60% 안 되더라도 사과밭을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과나무가 더 비싸잖아. 그 보험금 몇 푼 받으려고. 그러니까 없다는 거지. 근데 경작불능보험금이 있는 과수는 복분자가 오케이만 있다. 이렇게 딱 암기하시고 경복궁으로 해서 경작불능보험금이 있는 것은 복분자가 오케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 포기당 그 다음 2년에서 4년 사이에 있는 것은 표준 결과모지수를 얼마나 하지 딱 정해집니다. 5개. 그 다음에 5년부터 11년 되면 4개. 요거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수 암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 평년 결과모지수는 보험가입연도 표준결과모지수의 50%에서 130% 수준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험가입연도 표준결과모지수의 최저를 적용하라 하면 50%, 최고는 130% 곱해줘야 됩니다. 최저일 때, 최고일 때. 암기할 게 좀 많아지죠. 15점 점수를 내겠다라고 지금 평년 수학을 하다 보니까 대신에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과거 수확량 산출을 어떻게 할 건데 과거 수확량을 가입을 했으면 5년 동안 했으면 5년 가입하는 거는 줄 딱 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과거 수확량을 산출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만 하면 돼요. 우리가 조사를 했어. 실제로 조사한 값이 최저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크다면 우리가 조사한 조사 수확량으로 하고 너무 적을 때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적다면 평년 수확량 50%는 해주자 하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너무 적어. 그러면 최소 그해 연도의 평년 수확량의 50%를 적용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좀 이해를 하자이지. 조사한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크다면 큰 값, 적다면 최소 50%. 그러니까 암기할 부분은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적으면 뭘 한다고요? 평년 수확량의 50%.
크다면 큰 거 그대로 하면 돼. 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적을 때는 평년 수확량의 50%를 하자.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온주 밀감. 감귤일 경우는 똑같아요. 근데 감귤이 이제 올해가 출처가 유력하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봐도 출처위원이면 탐나요. 이거 내고 싶어. 왜냐? 복잡하잖아요. 일단 복잡해야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복잡한 건 없다. 왜냐하면 이 잘 보세요. 평년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율보다 같거나 클 이런 경우는 발생을 안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담당자가 4족이 4족. 여기다 쓰세요. 평년 수확량에 딱 해가지고 4족이라고 써요. 4족. 쓰잘데 없는 걸 붙여놔서 복잡하게 만들었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 평년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 곱하기 피해율이 10%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뭐가 다면 이것보다 당연히 평년 수확량이 크지.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이지. 저거는 두 줄 꺼버렸어요. 4족이라 써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뭐냐?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공식은 뭐냐? 평년 수확량이 항상 50%보다 어떤 값이 크다면 그 값을 적용하면 되고, 적다면 평년 수확량의 50%를 적용하라는 거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오직 감귤, 온주밀감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수확량 조사하기 전에 수확 전에 피해율 조사를 합니다. 유일하죠. 오늘 배울 거예요. 이게 온주밀감이라는 것은 제주도에 있으면 그래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 온주밀감은 그 망감류에 대해서는 착과수 조사를 하잖아요. 1군이기 때문에 착과조사도 해서 수입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온주밀감 같은 경우에는 수확 전에 사고가 있다고 하면 접수하면 달려갑니다. 그래서 수확 전 사고 조사를 해요. 그게 피해율 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이 조사값이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왜? 수학적 조사를 하거든요. 그 값이 조사값이야. 그게 다른 품목들은 이 조사값, 조사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한 값 그대로 하는데, 감귤은 예외가 하나 있더라. 그 예외가 뭐냐? 수확 전 사고 조사를 하더라는 거지. 피해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2과목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주면, 그걸 알아야지. 이거 단순 암기하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서 안 됩니다. 무조건 조사 수확량이다. 근데 감귤은 어떻게 할까? 수확 전 피해율 조사를 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율을 빼고, 왜? 피해율만큼 빼야 되니까. 이런 뭐죠, 이거? 100%란 말이에요. 100%. 1 마이너스 피해율이 30%면 0.3을 해라는 거지. 이것이 조사값이 되는 거예요. 조사값이 기준은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크다면 그 값, 적다면 평년 수확량의 50%를 적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그 피해율이 뭐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잖아. 왜? 복잡하잖아, 일단. 그 피해율이 뭔데? 그 피해율은 지금 했던 수확 전과 과실손해에 대한 모든 피해율. 보통 약하지만 피해율 플러스 감귤은 동상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에 대해서 동상의 피해율이 있으면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수잔, 수확기 잔존 비율을 주면 늘 곱해줘야 돼. 수확기 잔존 비율은 배우겠지만 오복무감이라고 하는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에서 수잔이가 있어. 다른 품목들은 한 번에 사과는 쭉 수확해서 평년 수확량 대비 얼마나 줄었지라고 평가하지만, 이 오복무감,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수확을 한 도중에 며칠째가 되면 수확량 잔존 비율이라고 있어요. 수확기 잔존 비율이 몇 프로다라고 정해집니다. 그것 대비해서 비교를 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아주 특정한 품목이라면 특별한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복무감
이 네 가지 품목은 다른 품목과 달리 평가 방법이 다르다. 어떻게? 수잔이 있더라. 수잔이 뭐냐? 수학 일자별, 수확량 잔여 비율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 수확량이 얼마나 남아있지 하는, 왜? 매일매일 수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가법이 다르겠죠. 그 수확기 잔존 비율을 곱해주면, 동사의 비율 곱해준 값이 피해율로 적용한다. 단 100%를 초과할 수 없겠죠. 이 100%를 피해율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율이 110%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암기하지 않도록 100%를 초과하면 그 배율은 100% 한다 하는 그 규정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온주밀감이 이제 출제가 유력한 이유는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모든 과수들은 어떻게 된다?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크다면 그 값, 그보다 적다면 최소 50% 해주자. 감귤도 똑같다. 근데 감귤은 보니까 수학전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 중인 피해율을 가지고 하더라. 그래서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그 피해율에 대해 그 값이 조사값이야. 조사값이에요. 그 값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크다면 그 값, 적다면 평년 수확량의 50% 적용. 그때 또 하나 유의사항은 피해율이 어떻게 하냐? 피해율이 바로 보통역할에서 정한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 다 합친 피해율 주어지는 값.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은 보통역할의 피해율을 주어질 거예요. 30% 그러면 30% 플러스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수잔. 모르면 문제에서 수잔을 주어질 거예요. 수학 일자별 수학기 잔존 비율을 주어지면 그걸 그대로 곱해준다 하는 것만 머리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데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용어 정리를 첫 시간에 해버렸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요거 그 다음에 적과점 품목까지 같이 할 테니까 평년 수확량은 오늘 어쨌든 정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